내 대학 지원서 읽어봤다. 넌 분명 세크라멘토를 사랑해. 제가요? 그래서 세크라멘토에 대한 깊은 애정이 묻어나더라. 그냥 있는 대로 썼어요. 근데 그 속에 사랑이 느껴져. 아, 네, 뭐 관심은 갖고 있죠. 그 둘이 같은 거 아닐까? 사랑과 관심.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영화 레이디버드 속 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오지와 덕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세크라멘토 덕질하는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을 뻔한 덕PD입니다. 왜 자꾸 둘이 바꾸는 거예요? 아, 다른 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 세크라멘토. 덕질. 저도 덕질은 하는 거니까 할 수 그렇죠. 있는 거니까. 네, 세크라멘토 덕질해요? 아니 거짓말이에요. 오프닝에 나와서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네, 세크라멘토. 네. 세크라멘토가 미국의 이제 도시 이름이에요. 캘리포니아 주의 이제 주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NBA 농구를 보면서 세크라멘토 킹스라는 팀을 보고 처음 알았던 지역인데. 진짜 덕질했네. 네. 깊은 애정이 묻어나네요. 이 영화에서 중요한 배경과 또 소재이기 때문에 세크라멘토에 대한 주인공의 애정이 담긴 오프닝을 가져와 봤어요. 근데 이 네. 세크라멘토가 이제 오프닝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인데 영화 주인공이 고향인데 주인공이 여기 떠나고 싶어 하잖아요. 설정상으로. 근데 대학 지원서를 쓰면서 또 자기도 의식하지 않은 채 어떻게 보면은 이 뭔가 관심과 사랑을 쏟아부어 놓은 그 또 아는 사람한테 보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로는 뭔가 지긋지긋하다 싫다 하면서도 어떤 나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는 좀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 지긋지긋하게 같이 살던 저도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이 군대를 갔어요. 허전한가요? 네, 군대를 갔을 때 제가 그냥 지나가는 군인만 봐도 남동생 생각이 진짜? 나더라고요. 좋은 누나다. 네,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관심이 있으면 어쨌든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 관심이 가면은 사랑도 따라오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방송용 멘트 아니야 혹시 이거 지금? 그러니까 제 동생이 들으면 누나 토하는 전화 와. 네. 아, 뭔가 좀 처음부터 따뜻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저희가 이번 주는 계속해서 이제 긴 휴학을 마치고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시점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이분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또 새로운 힘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작품 골라봤는데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추천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 세크라멘토 덕질로 시작한 이 작품이 나 세크라멘토 싫어! 라고 외치던 이 주인공이 사실은 그 세크라멘토에서 보는 시간과 어떤 공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거였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일상 또 자기를 둘러싼 삶에 대해서 조금은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느끼게 되는 이제 이야기가 있어서 이분이 비록 낯설고 세상이 나한테 적대적인 것으로 느낄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좀 일상에서 떠올릴 수 있는 위로를 그런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공지사항부터 전해드리고요. 오지가 준비한 레이디버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책플릭스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신 감상이나 제작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또 어떤 얘기든지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사실 책플릭스 혹시 후원받으면 안 되냐는 문의가 여러 번 있었어요. 왜 제가 저희한테 두 분에게 말을 안 공유하지 했어요? 않았지만 수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네. 근데 저희가 후원은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댓글과 좋아요가 네, 아주 댓글로 후원해주세요. 네,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댓글이나 SNS에 감상 남겨주신 분들, 또 유튜브에 책플릭스 채널을 구독한 뒤에 메일이나 SNS 댓글로 인증해주신 분들에게 기프티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즌3 기프티콘 이벤트는 2월 28일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작품 레이디버드라는 영화인데요. 배우로도 이제 많은 작품을 했던 그레타 거윅 감독과 시얼사 로넌, 발음을 잘해야 돼요. 시얼사 로넌 배우의 완벽한 이제 호흡이 보였던 작품인데요. 시얼사 로넌 배우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이름을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이 시얼사 로넌 배우의 매력이 정말 200% 이제 담겨 있는 작품이라서 또 추천을 드리지만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를 좀 소개를 하면 주인공은 10대 소녀예요. 이름은 원래 본명은 크리스틴. 근데 AKA 레이디버드. 근데 이 레이디버드라는 이름이 무슨 뭐
누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 스스로 셀프잖아, 지은 셀프. 이름이에요. 닉네임. 자기는 크리스틴이란 엄마 아빠가 준 이름을 거부하고 가족한테나 친구한테나 심지어는 학교 이런 공적인 상황에서도 자기를 레이디 버드라고 부르라고 말도 안 되는 이제 약간 진상짓을 하는 친구예요. 딱 10대. 딱 여기까지만 들어도 네. 좀 이 인물이 남다르다는 것이 느껴지죠. 그래서 저도 레이디 버드라고 불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디 버드는 이제 세상이 험하다 보니 엄마가 이제 조금 안전할 것으로 이제 여겨지는 카톨릭계 고등학교에 이제 진학을 시켜요. 그래서 거기서 막 열심히 학교 생활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하는데 사실 이 레이디 버드는 마음속에 뭔가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음. 그 답답함이 뭘로 표현이 되냐면 나 세크라멘토 싫어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 이 평생을 세크라멘토에서 나고 자라온 이 답답함을 깨고자 이 친구의 꿈은 뉴욕에 있는 대학교로 진학을 해서 문화가 있고 뭔가 새로운 게 있는 뉴욕에서 뭔가 멋지게 살아보고자 하는 친구예요. 나 서울로 갈 거야. 그거죠. 나 서울 갈 거야. 나 공부 열심히 해서 인서울 해가지고 서울에서 새롭게 뭔가 홍대 삶을 클럽도 좀 가보고. 내가 강남 가서 강남 술도 쳐보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해 나가요. 그 상태로. 그래서 뭐 친구도 사귀고 남친도 사귀어보고 또 무슨 연극 동아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이제 학생 선거도 나가보고 막 열심히 이런 사네. 것들을 하는데 어느 하나 잘 되는 게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조금씩 삐걱삐걱하고 약간 서툴기도 하고 사고도 치고 막 이러면서 일종의 사춘기를 보내는 그렇죠. 것 같아요. 이 레이디버드가. 거기서 잘해보고 싶은 또 노력을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연애에도 실패하면서 다른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는 과정에서도 어떤 일이 있냐면 예전의 절친, 그러니까 나랑 처음부터 잘 지냈던 친구를 버리고 새롭고 삐까번쩍하고 약간 좀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일진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사고도 치고 그래서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당탕탕 학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뭔가 강해 보이고 자기가 뭔가 유능해 보이고 싶은 레이디 버드는 오버도 하고 센 그렇지. 척도 하고 강해 보이고 평소라면 안 싶죠. 했을 자기라면 안 했을 짓을 하면서 음. 부모님한테도 혼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게 마치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습이 생각났어요. 세 보이고 싶었어. 그게 왜 그랬냐면 이게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다행히 졸업이라는 책에서 소개했던 에피소드랑 비슷한데 막 그냥 동네에 있던 이제 야만이 가득한 중학교에서 이제 특목고에 제가 진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실 약간 야생에서 온실로 문명으로 간 왔다. 기분이었어요. 이상하게. 그거 갔더니 뭔가 내가 제일 거치고 내가 제일 센 사람 같은 거예요. 야, 나 쌍파리 출신이야. 너네 온실 속에서 자란 곱게 자란 공부 이런 잘하는 동물원. 이 친구들아 난 나는 정글에서 왔다고. 선도부 있는 학교에서 왔다고. 그래서 막 더 거칠게 얘기하고 심지어 제가 반장 선거도 진짜 제가 웃겼겠다. 나갔어요. 반장도 제가 손들어서 하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티격태격 하기도 하고 제가 돌이켜 보니 저도 상처를 입었지만 상처 입힌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 연락 주세요. 아니 연락 주지 제보 마세요. 연락. 연락 주지 마세요. 목소리 들으면 알잖아요. 되게 그때를 생각하면 굉장히 창피해요. 막 뭔가 되게 그게 이렇게 소위 센 척으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막 더 언어도 더 거칠게 쓰고 행동도 더 거침없이 하고 막 쿨해 보이는 말을 하고 속으로 막 곱씹고 이 말을 좀 과했나? 막 그랬던 생각이 나요. 두 분도 뭔가 어색하고 뚝딱거리는 상황에서 그걸 타개하려고 오버해서. 어설픈 노력을 했던 경험이 있나요? 누구나 그런 어색한 상황은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이게 저처럼 센 척을 할 수도 있지만 전혀 새롭고 이 뚝딱이 상황에서 뭔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각자의 행동 기제가 있을 거란 말이죠. 뭔가 그 뻘쭘한 상황들은 항상 놓이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 가보는 행사장이 좀 그렇거든요. 아, 진행을 하러 간 건가요? 네, 진행을 하러 이제 갔는데 가는 길부터가 초행길이니까 건물부터가 헷갈리고 딱 도착했을 때 느낌이 관계자들끼리는 이 행사를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으니까 얼마나 중요하고 지금 여기서 누가 어떻게 오는지 다 파악이 된 상태인데 저는 그날 딱 떨어진 사람인 거예요.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MC야.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MC라고 하니까 멋있어 보이나? 무슨 천재 같잖아. 흰옷 입고 가야 하늘에서 되고. 내려준 MC. 그래서 인사드리고 하면은 그 어색한 뻘쭘한 상황에서 딱 점심시간이 끼잖아요. 또 그러면은 저한테 점심 먹고. 점심 어떻게 식사하시겠어요? 이렇게 여쭤봐요. 무조건 그럼 따로 저는 먹고 싶어. 저 먹고 왔습니다. 아,
배고픈데. 아, 저 먹고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숨어서 이제 우유 먹어야겠네. 이렇게 하고. 근데 저는 그 상황이 다들 불안한 상태여서 그런 것 같아요. 야, 그쪽 입장에서는 아, 사회자가 이 행사를 잘해줘야 될 텐데. 챙겨줘야지 또. 근데 저 같은 입장에는 아, 이 관계자가 뭔가 변수가 생기면 나한테 잘 전달을 해줘야 될 텐데. 라는 서로에 대한 아직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걱정과 우려가 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가 행사가 끝나면 많이 풀려요. 끝났으니까. 그리고 그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변수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야, 그 사람이 늦는데요. 뭔가 지금은 어떨때요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가 들어와요. 관계자로부터 뭐 순서를 바꿔주세요라든지 시간을 더 끌어주세요. 근데 그 순간이 뭔가 협력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전우회가 생겼네. 행사가 다 끝나면은 아, 끝났다. 잘 끝났다. 프로젝트 우리 하나 잘 끝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 행사 2시간 지나면 그 전보다 훨씬 친해져 있는 그런 역시.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고생을 해봐야. 그치. 신뢰도 쌓이고 라포가 형성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원래 이제 그 MBTI로 치면 I인데 내면은 찐 I인데 근데 사회생활에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노력한 케이스예요. 학습되니. 네, 노력한 인데 왜 그러냐면은 뭐 우리가 세터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OT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대학교 때 처음에 막 단체로 어디 스키장 같은 데 가가지고 노는 2박 3일 놀잖아요. 네. 그런 거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너무 신나는 경험을 해서 1학년 때 2학년 때 이제 그 책임자를 맡아서 했었어요. 네. 반에서. 그러면은 사실 제일 핵인싸여야 돼요. 인싸여야 돼. 최고 핵인싸여야 맞아.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게 안 되니까 안 할 법한 얘기도 막 하고 다니고 막 그때 심지어 생일이었대. 나 처음 본 사람한테 저 오늘 생일이에요. 진짜 이상한 네, 진짜 이상하죠. 저는 심지어 지금 제 생일도 숨겨놨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도 내 생일 언제인지 몰라. 근데 일부러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게 부담스럽고 나는 그냥 조용히 있고 싶고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직업이 또 직업이다 보니 좀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걸 너무 하고 다니면서 저 선배 왜 저래 소리를 도라이잖아. 아, 미안해. 나중에 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 시기에 내가 왜 그랬나가 근데 돌아보면은 제가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제가 동경하던 사람들이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아, 그럴 수 네. 있어. 저는 사실 내면이 되게 제가 막 뭐 웃기고 재밌고 이런 것보다 저는 좀 침착한 편이기도 하고 실제로 좀 조용히 있는 거 진짜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대학에 딱 올라와가지고 1학년 때 친구들 중에 너무 웃긴 애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웃긴 게 막 예능처럼 웃긴 게 아니라 되게 위트 있게. 말 한마디로. 네, 분위기를 그쵸. 딱 주도하고 그렇죠, 들었다 그렇죠. 놨다. 그게 뭔가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막 나서가지고 막 쇼하고 이러지 않더라도 뭔가 포스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너무 그리고 되게 놀랐어요. 아, 되게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좀 닮고 싶었나 봐. 근데 이제 그쪽으로 표출이 안 되고 이제 흉내낼 수 있는 건 어쨌든 핵인싸 느낌 내는 저 것밖에 생일입니다. 없으니까. 그렇죠. 축하해라 인간들아. 그러니까 그런 그 나의 결핍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무리를 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흑역사지만 뭐 그때는 또 나름의 의미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도 드네요. 흑역사를 통해 성장하는 거니까. 그렇죠. 아, 이 레이디버드 약간 비슷한 그러니까, 이유에서 이렇게 네. 행동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새 친구들 사이에서 지고 싶지 않고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고 그런 새로 사귄 남자친구 앞에서 뭔가 느낌 있는 여자인 척 하고 싶고 그래서 자꾸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당황하는 표정들이 막 너무 잘 드러나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이렇게 헤매고 좌충우돌하던 레이디 버드가 좀 각성하는 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새로 사귄 친구들과 고대하던 이제 무도잔치 그 프롬이라고 하죠. 그쵸. 프롬에 가려고 졸업무도회. 하는데 이 새로 사귄 친구들은 일진이잖아요. 그런 학교 행사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째고 그냥 진짜 노는 데 가자. 그냥 다른 데 놀러 가자. 그러니까 너무 막 열심히 준비해서 막 드레스 골랐는데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최고의 드레스를 열심히 골라왔는데 아쉽지만 참고 아 좋아 딴 데 가자 무도회는 째지 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속상해. 근데 또 무슨 노래가 나오는데 레이디버드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새 남친이 아 나 이 노래 진짜 싫어 막 이래요. 그 순간 레이디버드가 잠시 생각한 후에 난 이 노래 좋은데 그래서 그리고 나 무도회도 가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새로 사귄 친구들이 약간 당황하면서 근데 우리는 무도회 안 갈 건데? 그럼 나 내려줘. 하면서 옛날 친구 집에 찾아가요. 내려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작은 상징적인 순간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가 이제 가면 딱 벗고 이제 자기 이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장면도 나오고 그 후에 이제 레이디버드는 자기 소원대로 뉴욕에 있는 대학교에도 진학에 성공합니다.
근데 이제 그 뉴욕에 가서도 끊임없이 이제 좌충우돌하는 이렇게 장면이 짧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레이디버드로서 살았던 이 시간을 전면으로 이제 부인하는 그 차가운 뉴욕의 모습들이 나오면서 어서 와. 여기가 뉴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레이디버드가 집에 전화를 거는 장면으로 영화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은 그 세크라멘토에서 지냈던 시간, 꼭 그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도 그 가족들, 친구들과 지냈던 시간들이 이 레이디버드는 정말 발버둥 쳐서 벗어나려고 했던 어떤 것이지만 사실은 제일 레이디버드를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사실 바닥 같은 거였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거를 늦게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제 막 전화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 사연 주신 분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저께 방송이었나요? 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약자라고 느껴질 때 내가 더 환대받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좀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 특히 더 위축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해보면 신입생 때 처음 들어갈 때보다도 복학생일 때 더 마음이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 내가 나이도 좀 더 들었고 이제 친구들은 없고 신입 때는 동기라는 또 친구들이 있는데 나와 비슷한 입장의 사람들이 있는데 휴학생의 입장으로 학교에 돌아간다는 거는 약간 맨몸으로 혼자 그곳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느낌으로 저는 상상이 돼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사연 주신 분은 본인이 내향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이게 외향적인 인싸들처럼 쉽게 다가가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좀 겁이 날 수도 있고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서툴게 다가가고 센 척을 할 수도 있고 거리두기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런 뚝딱거리는 시간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하루 일상들 속에서 자기를 지탱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학교의 어떤 뭐 익숙한 공간일 수도 있고 익숙한 수업의 어떤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 하다못해 그냥 그 출근이 아니라 뭐야? 등굣길에 먹는 아메리카노 익숙한 하나. 풍경들, 루틴들. 루틴. 그다음에 소수라고 하셨지만 친구들과 가끔씩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 또 가족들, 또 자기가 공부하는 어떤 시험과 공부의 내용들까지도 그 일상이 결국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결국은 나를 지탱하기 때문에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서 생각보다 적대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작은 요소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엔 레이디버드 같은 경우는 뉴욕에 돌아가서야 그곳을 벗어나서야 이제 깨달았지만 우리 사연 주신 분께서는 조금 지금부터 그 루틴들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그냥 따뜻한 위로를 좀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영화를 좀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좀 응원의 마음을 제가 보내고 싶어서. 그렇죠. 네. 보고 나면 아련해지고 따뜻해지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 일종의 바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고향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감정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뭔가 일종의 나의 가장 최저 심리 지지선 이게 무너지면 끝나는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순간에 이제 넘어가긴 하죠. 결혼을 하면은 그게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예를 들어 우리가 루틴 얘기를 할 때 한번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매일 산책을 하는 길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는 진짜 큰 것 같거든요. 맞아요. 외부의 변화가 막 몰아닥쳤을 때 그거를 그러니까 흔들리느냐 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날개를 막 달아서 나를 날아가게 해주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떨어지지 않게 이제 발을 이렇게 딛고 설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근간은 되는 거니까 그게 뭐가 됐든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지탱해주는 게 뭔지를 딱 캐치해서 몇 가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으면서 들었는데 새로운 환경을 만나는 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분뿐만 아니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마다 꼭 그곳에 가기 전에 한 30분 일찍 나가서 커피를 꼭 먹어요. 근데 그거는 그 카페인 커피는 안 중독자. 빠져. 카페인으로 뭔가 내 정신을 깨운다도 있지만 모든 시험을 볼 때도 그랬던 것 그게 같아요. 의식이지. 네, 이거를 그렇죠. 먹으면 나는 괜찮을 거야 맞아. 라는 뭔가 의식처럼 음. 뭔가 그런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나를 지탱해주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레이디버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3개의 처방전을 사연을 보내주신 청취자님을 위해서 지어드렸는데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강전에 그래도 방송에서 다행이에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많이 묵혔는데 저희가 그래도 되게 개강전에 많이 들으실 수 묵혔죠. 있게. 네, 다른 분들도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자신만의 처방전이 있다면은 나눠주셔도
좋겠어요. 집단지성. 네. 그런 고민일 땐 이 작품이지. 그렇죠. 이게 효능이 좋지 하는 분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공지드린 대로 오늘 책플릭스 시즌 3 마지막 방송이에요. 되게 신나서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되게 홀가분하게 아, 마지막 저는 방송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했잖아요. 안타까워하면서 그랬는데 제가 원고에다가 점을 3개 찍어놨거든요. 그리고 뒤에. 이게 의도는 그리고 아, 인데 아쉬움 이런 근데 거. 너무 신났어. 되게 하지만 어쨌든 씩씩했어요. 신날 수도 기쁘게 있죠. 기쁘게 안녕. 기쁘게 그렇죠. 웃으며 우리 왜 끝나는 건가요? 네,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이번 주 저희가 작품을 처방해드린 사연이 시즌3 종료와 관계가 있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네네. 우리 중 누군가가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결혼 아니고, 육아도 아니고, 네. 네, 그런 건 아니고, 누구냐? 접니다. 영전하셨습니다. 영전? 뭔 영전? 아무튼 제가 이제 3월 중에 부서 이동이 있을 예정이에요. 근데 네. 이제 제가 2018년 입사 이후로 계속 4년간 이제 이 부서에 일했고 2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는데 아예 다른 정말 아예 다른 일을 하도록 기대되는 심지어 신생 부서 새로운 또 환경을 어쩌라고. 다른 일로 가네요. 그런 데로 이동을 한 상황이라서 이제 이미 주어진 일도 있긴 하지만 뭘 해야 될지부터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도 이제 복학하시는 거랑은 좀 다른 느낌으로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책플릭스가 된다면은 또 그건 그것대로 좋은 일일 수도 있고. 근데 당장은 지금 모든 게 미정이고 불확실하다 보니까 시즌 3는 여기서 매듭을 짓기로 하고요.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원래 6개월 하려고 했습니다. 이유를 또 만드는 건 네, 좋죠. 솔직한 책플릭스 저희가 6개월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딱 6개월이 됐더라고요 벌써. 겸사겸사. 저는 최근에 프로필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음. 거기 작가님이 해리 닮았다고 난리 났더라. 조용히 해주세요. 거기 작가님이 어떤 프로그램 하시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책플릭스 아 진짜? 이게 뭐 제일 먼저 나왔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 내 마음속에 이미 대표작이 됐구나라는 대표작이다. 생각에 또 현업 이게 아나운서인데 또 없어진다는 게 없어진다? 이게 잠깐 중단한다는 음. 게 좀 아쉽기는 하고요. 제가 책프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작품을 보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말하고 나누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너무 중요해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취향에도 확신이 생기고 보통 이런 리뷰 콘텐츠는 정말 유명한 분들이 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게 다 뭘 많이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모든 감상이 다 맞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나누면서. 틀린 감상도 없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리뷰나 감상을 나누는 일이다. 그래서 이 책풀 시즌3를 함께 즐겨주신 분들도 댓글로 감상 나누면서 저와 같은 똑같은 기분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책디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하나를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얘기 나누는 게 약간 작품을 감상하는 밀도를 훨씬 높여주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책플릭스를 이제 준비하면서 저 혼자 준비하는 시간들도 많았지만 주변에도 많이 솔직히 물어볼 때가 많지 않으세요, 두 분도? 맞아요. 혹시 이제 뭐- 혼자만은 안 되니까. 그리고 제가 모르는 또 좋은 작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저도 남편이나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너네는 뭐 우울할 때 어떤 거 보아? 뭐 예를 들면 처방전 사연일 경우 아니면 너네 이 작품 봤어? 너네는 이거 어떻게 봤어? 이런 거를 이렇게 그렇죠. 취재.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방송을 하려는 게 아니라 궁금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봤을까? 이게 저 혼자만 작품을 볼 때랑 책플릭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 작품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준비할 때 제 스스로 느꼈던 차이거든요. 저부터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 작품 어떻게 봤냐, 혹은 어떤 작품 보냐 이런 궁금증을 좀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책플릭스 방송이 나가던 나가지 않던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그냥 보고 끝내지 마시고 주변에 한번 질문도 해보고 나눠보시는 시간을 스스로의 책플릭스를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댓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그런 그런 커뮤니티 경험들. 같은 게 되게 중요하죠. 사실 그러니까 뭐 시즌 3 6개월 뭐 길게는 시즌 1부터 2년을 좀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분들에게 그게 뭐 어떨 땐 1000명이고 어떨 땐 10,000명도 되고 하는데 청취자한테 말을 건다는 게 되게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청취자분들이 지금 코로나긴 하지만 옆에 현실적인 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시는 기회는 많이 있을 것 같고, 그 뭐 어쨌든 제가 이제 책플릭스 시즌 2 끝날 때나 시즌 3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게 작품을 소개하고 그 작품에 대한 어떤 우리만의 해석을 더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얘기까지 풀어낸다. 이게 이제 책플릭스라는 방송의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좀 거창하게 의미를 부여하면 세계를 풍성하게 하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사실 그건 저희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하신 것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댓글 하나하나에 풍성해지는 세계관.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많이 달아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많이 했었죠. 그쵸. 아, 저희 좋자고 한 게 아니, 아니에요. 저희가 무슨 헝컹헝컹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거 준다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이야기를 발견하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번 시즌에서 제가 좀 느낀 거는 에피소드 목록을 쭉 봤어요. 한번 보니까 이게 저희가 전하는 이야기들의 대부분 꼭 처방전이 아니어도 대개는 이 친구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삶이나 사람을 응원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방송의 톤이라는 게 있다면 어떤 형식이라는 건 리뷰인데 그 이야기 어떤 톤들이 있잖아요. 색깔 같은 게. 그러니까 웜톤이다. 아, 웜톤. 아, 저희 오, 웜톤이구나. 쿨톤은 아니다. 쿨톤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사실 저희가 이제 스스로가 응원이 필요한 번아웃 밀레니얼들이기도 하지만 뭐 돕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든 사람들이 힘든 사람 돕고 살고 어떤 방식으로든 좀 온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올 수 있어서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름쯤에 한 쿨톤으로 한번 돌아와도 괜찮을 것 서늘한, 같아요. 초반에 우리 지금- 서늘한 지하실 뭐 그런 것도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해놓고 다음 주에 돌아올 수도 있어요. 파괴적인 제품으로. 알 수가 없어가지고 뭐 어떤 형태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뭐 네. 지금 하던 방식대로 시즌 4로 돌아올지 아니면 다른 제목이나 다른 형식을 가진 제가 유튜브 채널 구독을 꼭 부탁드린 이유도 거기서 뭔가 새로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서 돌아올지 아니면 뭐가 될지 모르지만 보면 이제 2년을 만들어도 저희가 2년째 오디오가 겹치지 않습니까? 수다쟁이들. 나아지지 않고. 그쵸. 포기했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네,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잔뜩 생길 테니까 또 각자의 자리에서 저희도 그렇고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잘 살다가 또 연이 닿으면은 네. 만나는 걸로. 네, 덕분에 정말 즐겁게 잘 했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시즌4로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즌3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저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